네, 상한카TV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테마 분석실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방산 관련된 종목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멀쩡하다라는 그런 소식이 휴일사에 또 나와버렸어요. 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항상 이슈나 테마들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갈 수 있는 종목들로서 선정을 해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슈나 테마에 대한 분석을. 일단은 요 전략들 자체가 시장에서 등락이 많이 나아줄 수 있는 종목들 우선적으로 좀 대응을 한다라는 점, 그 점을 좀 체크 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월요일날 아침은 당연히 개파락을 해서 시작을 하겠죠. 과거에 어떤 흐름도 보여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빅텍이 되겠는데요. 제가 빅텍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고점 라인 구간 때까지 해서 이 정도까지 체크해 드렸었는데 후발주들이 좀 너무 약했어요. 후발주들이. 확실히 후발주는 후발주죠. 많이 못 가죠. 그러니까 빅텍이 어차피 대장이라고 놓고 치면 일전에도 이게 마이너스 23%까지 그냥 개팔하겠다 오히려 양봉이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정은 위원장의 생사가 확인이 된 이후에 사실 확인할 필요도 없었죠. 거기 뭐 어디 뭐 가서 숨었다는 얘기도 아니었었고 국내에 있는 정치인에서부터 불거졌었던 이슈들이 외신을 타고 와전이 돼서 부풀려졌을 뿐이고 증시가 상승하는데 빅텍도 올라가는 기현상들이 벌어졌고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테고 이제 결국에는 제가 지난 방산주를 체크해 드렸을 때 갑작스럽게 나오면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 좀 드렸었는데요. 사실 그 휴전선 인근에서 뭐 총알을 파편 도피가 날아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이슈들이 먹혀 들어가기에는 이번 상승 자체는 김정은 위원장이 뭐 죽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출발했었기 때문에 주가 급락은 좀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다시금 이슈화가 부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드는데 그만한 이슈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당장 내일은 아닐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슈가 다시금 나오려고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나오는 쪽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지난 1, 2월 달에도 그런 이슈가 좀 있었었고 그 다음에 이번 문재인 정권 쪽에서 하려고 하는 게 그 동해안 쪽에 철도 연장하는 부분과 한국형 뉴딜 정책을 통해서 북한 쪽과 또 연계를 또 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빅텍에서 아주 긍정적인 수급은 많지는 않았어요. 3배 정도가량 올라갔던 건데 뭐 거래량 상에서는 충분히 유동 주식수 빅텍 유동 주식수가 1800만 주 거래가 됐던 게 6900만 주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한 3번 이상 4번 이상 가량 바뀐 거예요. 3번 4번 정도가량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다루고 있었던 주포들은 거의 다 빠져나갔고 단타꾼들만 모여드는 상태에서 아침을 또 기다리고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일단 피하고 보는 게 일단 맞긴 맞아요. 그리고 차후에 한 번 더 복수한다라고 하면은 괜찮습니다. 뭐 우리가 통일하지 않는 이상은 어찌됐거나 이 빅텍이나 스페코 같은 경우는 언젠가 한 번씩은 분명히 부각이 되긴 되거든요. 그 시점에 대한 문제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무작정 1년 동안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많은 뭐 소위 얘기해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긍정적인 측면과 뭐 좋은 측면만 보여주겠습니다만 그 뒷방에는 손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손절을 못해서 고민하고 이런 초보 투자자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시원하게 또 긁어드리고자 하게 되면 사실 이 손절이란 부분은 어렵겠지만 들고 가는 게 더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깔끔하게 승복할 때는 승복하고 전략상으로도 제가 이미 2차례 정도가량 전략을 드리면서 매물대가 있다 거래량 많이 나왔다 이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후행적인 게 아니고 제가 이미 이 종목이 계속 올라가고 있을 때 계속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언급을 드렸었단 말이에요. 꾸준히 이제 보시고 아울러서 여기 있는 상한 레이더 어플 들어오신다라고 하게 되면 그 시장에 맞는 전략과 또 이제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공략을 안 하는 게 좋죠. 왜냐면 보통 일반적인 뉴스가 장 끝나고 나와줘요. 정말 이상하게도 장 끝나고 나옵니다. 장중에 한번 흔들렸을 때는 시장 자체가 흔들린 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도 이 종목은 막 올라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내일 아침에 피할 때는 좀 피하는 쪽으로 한번 방향 잡아보고, 뉴욕 증시가 지난 금요일자 밤에 뭐 2.5에서부터 나스닥 3%대까지 하락을 했던 만큼 이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빅텍이나 스페코 같은 경우는 시장 영향 받으면은 약세 흐름 좀 탈 가능성도 좀 있어요. 그런 점들로 뒤쳐봤을 때는 일단은 좀 피하고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손실폭을 더 키워서 고통스러운 구간대까지 가진 마시고요. 게다가 특히 이제 이런 윗꼬리 때 잡으셨던 분들, 윗꼬리, 주가가 막 올라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주식하신 지 5개월도 안 되셨던 분들, 물리신 분들은 꼭 어플 들어오셔갖고 가이드 한번 받아보세요. 이런 자리들, 윗꼬리 물리시는 분들, 올라가니까 막 추격 매수하고 막 그러시는 분들, 그러면은 안 됩니다. 사실 이번 이슈뿐만 아니고 모든 저 테마주나 대형주도 마찬가지예요. 대형주도. 대형주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리는 일단 피하고 한번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후발주로서 퍼스텍이나 휴니드 같은 경우는 올라왔던 폭도 얼마 안 되지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반등이 또 약해요. 후발주는. 그래서 항상 제가 대장주를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이슈주가 됐든지 간에 항상 대장주를 뽑아야 돼요. 대장주. 대장주가 가장 또 많이 가는 겁니다. 렌베시비로가 됐든 뭐 클로로킨이 됐든 대장주가 가장 좋은 거예요. 대장주. 대장주는 가장 멀리 간 게 대장주예요. 간단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근데 그런 종목들 자체가 빠질 때 좀 덜 빠지고, 빠질 때 덜 빠지고, 그 다음에 반등을 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반등도 세게 나옵니다. 등락이 심한 거는 후발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장주하고 후발주를 고려한다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높더라도 대장주를 사는 게 일단 맞긴 맞는 건데, 재료에 대한 가치와 이슈에 대한 탄력성과 추가적인 상승 여력에 대한 가능성은 우리가 매일같이 장이 열리는 게 아니고 장이 24시간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단발적인 이슈로서 가지고 매매 대응하기는 어렵다. 차라리 저는 솔직히 실적이 좋아지는 진단키트가 오히려 더 관심을 갑니다. 최근에 진단키트가 많이 안 갔다라, 좀 들썩들썩 하면서 좀 내려가고 탄력 깨졌다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좋은 호실적 기다리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실제 매출액이 더 증가를 하게 되면은 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단순한 이슈나 이런 어떤 재료만 갖고 올라가기에는 그런 시장도 아니에요. 지금 돈들 자체가, 시장에 들어있는 자금들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똑똑한 돈들이기 때문에 명분이 있어줘야 돼요. 차라리 가는 종목 쪽으로 가는 게, 올라타는 게 훨씬 더 맞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진단키트 관련주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싸움. 그렇게 한번 보시고, 아침 오전자 사실 너무 막 급하게 매도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위아래로 한번 등락 줄 가능성도 있어요. 5월 3일자에 휴전선 인근에서, 5월 3일 오전쯤에 휴전선 인근에서 뭐 북한 쪽에서 날아든 총알 뭐 이런 것들 이슈들로 인해서 살짝 그 윗꼬리를 좀 달러 개파락을 했다가 반등을 좀 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 점을 잘 이용을 해서 한번 빠져나온 전략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배팅하지 마시고요.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하셔갖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빅텍, 스페코, 휴니드, 퍼스텍 요 네 가지 종목들 우선적으로 리스크를 좀 관리하자, 이런 말씀 드리면서 테마 분석 실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대응 한번 해보시고요. 또 좋은 기회 한번 잡아 보십시오. 감사합니다.